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느덧 이제 기초 강의가 끝나고 이제 기본 강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본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벌써 이제 내년도 시험 발표 날짜가 예비 날짜가 공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나 모르겠지만 내년 10월 28일 그죠? 토요일이죠. 마지막 주 토요일. 그래서 10월 28일 날 시험을 보는 걸로 공고가 났기 때문에 거의 뭐 그렇게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날짜는 이제 점지가 된 거죠. 이제 그때까지 이제 열심히 노력하셔서 이제 시험만 보시면 되는 거죠. 공부는 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죠? 하셨으면 합격을 하셔야 되고. 그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제 또 첫 시간인데 뭐 저희 기초 강의 때 공부에 관한 건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제가 이제 학원 강의를 하면서 질문을 받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 지금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공부하시면서 자꾸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이제 불과 한 달 정도 공부를 했는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얘기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하면 열정적인 거죠. 그죠? 적극적이고.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너무 무리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죠? 그러니까 너무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한꺼번에 많은 걸 하려면 이 시험은 떨어집니다. 항상 강조를 하지만 우리 이 시험은 자격증 시험이지 학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의 깊이도 너무 깊이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조정을 해야 됩니다. 조정을. 근데 그 조정을 여러분이 못 하시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앞에서 어느 정도 깊이 난이도 같은 거나 그런 것도 조정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훅 가는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예를 들면 40문제를 푼다고 해봐요. 40문제. 그럼 여러분 문제 풀 때 40문제를 한꺼번에 확 동시에 풀 수는 없습니다. 그죠? 한 문제 한 문제 풀어야 됩니다. 한 문제 풀고 또 한 문제 풀고 해서 그게 40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그 한 문제를 풀려면요 한꺼번에 5개 지문을 탁 보는 게 아니라 지문 하나하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5개 지문을 보고 정답을 고르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출발점은 그 하나의 문제에서 하나의 지문, 동그라미 1번 지문 하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공부를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를 갖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쌓여가지고 나중에 그게 10문제가 되고 40문제가 되고 내가 합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한다는 게 보다는, 그죠?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초장에는. 근데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하셔가지고 욕심 부리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공부는 합격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어긋나니까 자꾸 다른 길로 갔다 오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도 성적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명심하셔가지고 너무 무리할 것도 없고 적당한 선에서, 그리고 앞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자꾸 동의를 하겠죠. 그럼 거기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는 하면 된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한번 시작을 또 해보겠습니다. 일단 교재는 2페이지를 펴시면 됩니다. 2페이지. 그죠? 거기 조세총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배우는 과목 제목이 뭐다? 세법이죠. 세법. 그죠? 근데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세법 그런다 했죠. 부동산세법. 자, 이건 뭐라겠어요? 자, 이게 뭐라고요? 세가 조세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세금에 관한 법을 배우는 게 뭐다? 우리 부동산세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자, 이 세금의 종류가 되게 많다 그랬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것들은 뭐다? 부동산 중개가 주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뭘 배운다? 이 부동산과 관련된 것만 골라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목이 부동산 세법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실제 시험도 발표가 나면 세법은 부동산 관련 조세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부동산 관련 조세가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부동산과 관련된 것만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죠. 그럼 도대체 이 부동산을 무엇을 했을 때, 그죠? 세금을 내냐 그런 얘기죠. 이건 뭐라겠어요? 부동산을,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사고 파는 행위죠. 쉽게 말하면. 단순 무식하게 얘기하면 사고 파는 과정에서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거래를 하게 되면 한쪽은 팔고 한쪽은 취득을 하기 사겠죠? 그럼 양쪽 다 그 거래 관계에서 뭐다? 발생되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이 뭐냐? 이걸 배우는 거고, 그러면 사고 파는 과정 중간 과정이 하나 더 있죠. 뭐요? 보유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세 가지 과정, 단계별로 낼 세금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포용할 때 부동산을 처음에 뭐 한다? 산다 그러죠. 그걸 뭐 한다? 취득한다 그럽니다. 그죠? 취득을 하고, 요걸 갖다가 중간 단계 있죠? 뭐해서? 보유한다죠. 그죠? 보유를 하고, 그리고 뭐를 해요? 팔아. 파는 걸 뭐라고 한다? 양도 그럽니다. 자, 그럼 결국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뭐
보유하거나 아니면 뭐 양도했을 때 이때 각각의 단계별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때 내는 세금이 뭔지를 배우는 게 부동산 세법의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뭐 대부분 들어본 얘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뭐 이건 알죠? 자, 취득을 하면 여러분 아파트나 땅을 샀습니다. 세금 내죠? 무슨 세금을 냅니까? 사면 내는 세금, 취득하는 세금보다 그렇죠.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그리고 그 집을 담보 등을 놓고 담보 넣어서 돈을 빌리면 은행에서 여러분 집에다 저당권 설정 등기 같은 걸 하게 되죠. 이때 되는 세금이 뭐다? 그죠? 등록세입니다. 등록세. 원래 이름은 등록면허세. 그죠? 등록면허세.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보유, 가지고 있을 때 나오는 세금. 그죠? 7월 달하고 9월 달에 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자, 그걸 뭐라고 한다? 그죠? 재산세 그럽니다. 재산세. 그리고 12월 달. 그죠? 12월 달에 되는 세금 또 있습니다. 자, 이건 아무나 내는 건 아닙니다. 그죠? 되는 사람만. 그죠? 이게 또 나오죠? 이게 뭐 있다? 그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종부세는 재산세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왜? 재산세를 안 내면 얘는 절대로 낼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부세는 누가 내는 거예요? 재산세 내는 사람이 내는 거기 때문에 이 종합부동산세는 모든 기준이 재산세를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팔았을 때 되는 세금 다 하시는 얘기죠. 양도소득세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그 많은 세금 중에서 이 5가지를 주로 배웁니다. 5개를. 그죠? 그러면 우리가 중개사 공부할 때 과목이 6과목인데 그 중에 5과목은 법과목이고 하나만 개론입니다. 학개론. 그죠? 학개론 그랬죠? 자, 그러면 걔만 개론이고 나머지는 법과목이니까 법과목은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용어가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평상시 사용하지 않는 법률 용어가 나오는데 그 용어도 모르면서 내용을 이해하려면 도저히 공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하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엊그제도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할 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수업을 듣다 보니까 자기만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다른 사람은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혼자 뒤처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마음이 심란하다는 거죠. 벌써부터.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도대체 수업 들으실 때 다른 분들 이렇게 쳐다보니까 선생님이 막 설명할 때 그분들 그 표정이나 그죠? 어떤 표정을 하고 있냐 물어봤더니 제가 혹시 물어봤어요. 그분들이 그렇습니까? 이렇게 막 선생님 설명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끄덕끄덕 하더래. 여러분 그 끄덕끄덕이 그래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 그 얘기가 아니라 난 도저히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 얘기지 이게 아는 얘기가 아니다. 처음에는 모릅니다. 아무것도. 그냥 멍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다. 근데 그거는 누구나 겪는 과정이죠. 그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이 공부는 도저히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와서 처음에는 멍 때리고 앉아있는 거죠. 지금 모니터 보고 멍하고 앉아 계신 거예요. 동영상 본다고. 그러다가 눈 잠깐 떴다 감았는데 제가 인사하고 있죠.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럽니다. 왜? 자기는 순간인데 침 닦고 나니까 1시간 지난 거예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겪어야 돼. 근데 그거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짜증내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 과정을 겪은 사람만이 합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거는요 반복을 하는 거죠. 무한 반복. 그러니까 공부를 또 물어보죠. 막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냐고 열심히 점수가 잘 나오냐고. 이건 왕도가 없습니다. 계속 보는 거예요. 한 번 보고 2번 보고 자꾸 보는 거죠. 반복밖에 없습니다. 반복.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것보다 집중적으로 반복을 하는데 무엇을 열심히 하는 중요한 거죠. 그걸 잘 선택하셔야 돼요. 열심히 한다고 합격하는 건 아니에요. 왜? 무엇을 열심히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죠? 자,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공부할 때 아니 그럼 내가 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알려주죠. 자, 세법을 예를 들면 자, 문제가 1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렇죠? 16문제가 나오는데 그중에 취득세가 보통 3문제가 나옵니다. 등록세는 1문제 나오고 재산세 3문제 나오고 종부세부터 1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얘가 한 5문제에서 6문제 가까이 나옵니다. 그죠? 최소 5문제는 나오죠. 여기서. 그죠? 그리고 조세통론이라 해서 오늘 배우게 된 내용에서 2문제가 보통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올해 2016년도 시험은 6년 시험은 얘 3문제 나오고 등록세는 지문 2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얘 3문제 나오고 종합부동산 3문제 나오고 양도세가 7문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내가 16문제인데 자, 세법은 항상 제 목표는 10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16개 다 하더라 그런 건 꿈도 꾸지 마시고 그냥 반타작이 8개인데 거기서 2개 정도 더 맞아서 10개 맞으면 성공한 겁니다. 2자리 수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세법은 훌륭한 거예요.
왜? 물론 공부를 더 하면 더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세법은 공부를 못 합니다. 왜? 다른 과목 하느냐고 바쁘죠. 민계공하고 하느냐 바빠가지고 못 합니다. 그러니까 막판에 몰빵하기 때문에 꾸준히만 해주면 성적 점수 내기 참 쉬운 과목인데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현실이. 그렇죠? 그래서 얘는 10개는 맞을 수 있다. 그렇죠? 10개. 목표가 10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공부를 하면 되죠? 자, 여러분이 그럼 스케줄을 딱 짠다 그러세요. 세법 공부를 한다. 일단 10개가 목표다. 그러면 자,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A라는 사람은 등록세하고 종합부동산 되게 열심히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 맨날 자랑해. 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등록세하고 종합부동산은 빠삭하다. 야, 아주 그냥 통달했대. 그러면 이 사람은 통달했어요? 자, 근데 B는요. 양도세만 했어요. 그죠? 자, 이 사람은 양도세에서 맨날 시험 볼 때마다 반타작을 해요. 난 반밖에 못 맞아. 이 사람은 A는 나는 하는 족족 다 맞아. 이 사람은 하는 족족 다 맞는데 2문제예요. 그죠? 얘는 반타작했는데 3문제예요. 그러면 공부를 지금 누가 적은 거예요? 이 사람 더 잘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도 열심히 해서 잘했는데 이건 한 문제씩밖에 안 나와요. 한 문제씩밖에. 이건 죽으라고 맞춰봤자 다 맞춰야 한 문제거든요. 근데 양도세는 5문제, 6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반타작만 해도 3개인데 그러면 공부할 때 당연히 등록세나 종합부동산세 몰빵하면 그 사람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본인은 뭐라 그래요? 나도 되게 열심히 했는데 떨어졌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돌이켜보면 다 본인이 뭔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강의할 때 세법은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3개 위주로 해라. 여기다 90% 몰빵하고 나머지 10% 여기다 하라. 왜? 이 세 파트에서 10문제 이상 나옵니다. 매년. 한 해도 안 걸리고. 그럼 여러분 목표가 10개면 내가 이 세 파트만 해서 이 문제만 다 맞추면 10개를 넘게 맞는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공부할 때 이 선택을 잘 해가지고 가야 되는 거지 막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 과목을 다 잘할 필요도 없고요. 잘하는 과목 점수 많이 따고 안 되는 것 좀 과락만 면하고 이렇게 해서 평균 60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겁먹을 것도 없습니다.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세법은 3개만 잘하세요. 일단 할 때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위주로 공부를 하시라. 그러니까 이거 먼저 되고 나면 나중에 얘네들은요 조금만 해도 다 맞출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니까 점수가 10개가 안 나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3개만 잘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 3개가 참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고 문제는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 세목을 배우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배우는 과목이 법 과목이기 때문에 법률 용어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과목이 보면 앞부분에 용어 정의가 나옵니다. 뭐 민법이 됐든 아니 공법이 됐든 중개사법이 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법도 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다. 이 각각의 세목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용어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먼저 배우게 되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조세총론 그럽니다. 그죠? 조세총론. 그러니까 세금에 관한 전체적인 이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용어 같은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하는 용어들이 나중에 여기에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먼저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과목은 일단 용어에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용어는 많이 들어야 익숙한 거지. 그죠? 한 2번, 3번 듣고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10번, 20번 계속 들어야 돼요. 본인 스스로 들었을 때 귀에 딱 들을 때까지 본인이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할 때가 있어요. 그죠? 이때부터 이제 공부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명심하시고 자, 그러면 교재는 2페이지를 펴시면 됩니다. 2페이지. 그 총론 나와 있죠? 1번엔 조세의 정의 및 용어가 나옵니다. 그 1절에 조세의 정의라고 되어 있고 1번에 조세의 정의에서 용어가 나오죠. 자, 그거는 그냥 읽어보겠습니다만 이거는 뭐 시험에 크게 나오는 용어는 아니에요. 보세요. 조세란 그랬죠? 자, 조세란 말은 세금을 말하는 거죠. 세금. 그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면 세금이고 우리로 가면 조세 그러죠. 그러니까 조세는 결국 뭘 말한다? 세금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배우니까 세금이 뭐냐? 용어 정도는 알고 가야 되지 않냐? 했었던 거죠. 조세란. 일반적으로 그럼 누가 알아야 되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법률 규정에 의한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특별한 반대급 없이 법률적 강제력에 의해서 부가징수는 금전급부를 말한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요거는 말 그대로 정의입니다. 자, 그럼 그 내용을 그 밑에 특징에서 하나씩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세금은 누가 부과할 수 있냐? 그런 얘기죠. 자, 세금은 누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냐. 그러니까 누가 국민한테 세금을 걷어갈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있는 건 누구냐 그런 얘기입니다. 저한테는 여러분한테 세금을 걷어갈 권한이 있을까 없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제가 그러면 강의 안 하겠죠. 왜? 필요할 때 여러분한테 국민들한테 나와서 내가 요번에 해외로 하와이로 여행을 한번 가려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국민 1인당 1,000원씩 내가지고 나한테 내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되는 거죠. 자, 누구만 된다? 그렇죠. 얘만 돼. 얘가 누구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 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얘네들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이 돼 있는 겁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결론은 세금은 얘네들이 부과하는 게 세금이라는 얘기죠. 자, 우리가 하는 얘기 있죠. 자, 전기세는 세금이다 했어? 아니라 했어? 전기세. 전기세는 세금이다 아니다?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전기세 세금이 아니죠. 왜 아니에요? 간단해요. 복잡할 거. 자, 제가 설명할 때 지금 얘 설명하다가 갑자기 전기세는 세금이니까 아니까 물어봤죠. 그러면 답이 어디 있겠어? 여기 이걸 가지고 답을 찾아야죠. 엉뚱하게 답을 찾지 말고. 그리고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어려운 질문은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려운 질문하면 서로 곤란하기 때문에 너무 머리를 많이 굴리면 안 돼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자, 얘네들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네가 아닌 애들,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애들이 부과하는 건 세금이 아닌 거죠. 그러면 전기세는 세금이 아닌 거예요. 왜? 전기세는 얘네가 걷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한전에서 한전, 한국전력. 그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전기세가 아닌 거예요. 세금이 아닌 거예요. 원래는 그냥 전기세 그러면 안 되고 뭐라고 했는데서 전기요금이 정답입니다. 원래 전기요금. 걔는 공공요금이죠. 수도세가 아니라 수도요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세, 수도세는 원래 아닌 거죠. 전기요금, 수도요금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 뭐 배웠다고 해서 또 어디 가서 막 누가 전기세 그러니까 저 무식한 옆인데 전기세 아니라고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죠? 왜? 그냥 똑같이 써. 저도 집에서 전기세를 한다겠죠? 그러니까 그냥 그렇다. 뭐 얘네들이 부과하는 건 세금이고 얘네가 아닌 건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은 조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얘네들을 통틀어서 이런 표현을 쓰죠. 묶어서 과세, 주체 그럽니다. 자, 요거는 이런 걸 또 근데 외우는 분이 있어요. 국가 지방자치단을 과세 주체라고 한다. 과세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보면 돼요. 얘가 뭐예요? 세자가 세금을 과가 뭐예요? 부가. 세금을 부과하는 주가 되는 단체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그러면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 그런 거죠. 세금을 부과하는 주가 되는 단체는 누구요? 얘하고 얘죠. 그러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뭐라 그래? 과세 주체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과세 주체는 별 얘기 아닌 거죠. 어쨌든 세금은 얘네만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다시 특광도가 있고 또 뭐가 있다? 시, 군, 구가 있다 그랬죠? 특광도, 시군구. 그러니까 얘네들이 부과하는 조세가 있고 얘네가 부과하는 조세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방세 중에서 특광도세에 해당되는 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취득세가 있습니다. 여기 대표자가 재산세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취득세는 여러분이 물건을 취득해서 취득세를 내면 그걸 누가 가져간다는 얘기야?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경기도에서 가져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재산세를 내면 누가 가져가? 시, 군, 구에서 가져간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부과해서 얘네가 가져가고 요거는 얘네가 부과해서 얘네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재산세가 많이 거치는 동네는 부자 동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국의 시군구 중에서 제일 부자 동네가 그러니까 어디겠어요? 일단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죠. 왜? 걔네들은 이 재산세가 엄청 거치잖아요. 왜요? 땅값이 비싸니까 그래요. 부동산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가격인데도 비싸니까 같은 부동산이 비싸니까 당연히 세금이 많이 거치죠. 그러니까 요 지역에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재산세가 많이 거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재산세가 누구 재정으로 들어가? 시, 군, 구 재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는 특광도와 시, 군, 구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서 과세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과세 주체를 한다 이렇습니다. 자, 그럼 얘네가 세금을 걷는 이유는 이거 1번에 과세 주체라고 돼 있죠? 그리고 2번에 과세 목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제목만 보세요. 그 세부적으로 줄 쳐가면서 읽지 마시고 줄 치지 마세요. 줄 칠 거 없습니다. 줄 100년 쳐봤자 나중에 잘 보지도 않습니다. 맨날 줄만 치다가 시간 다 가는 거예요.
설명을 듣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세 목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제목만 보면 세금을 부과하는 목적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왜 세금을 우리한테 부과하느냐는 거죠. 걷어가느냐 그런 얘기죠. 이건 간단한 얘기죠. 왜 그런다? 예, 얘들도 국가 지자체를 운영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비용을 세금을 걷어서 충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세 목적은 있어 보이게 거기 보면 뭐 지자체 이런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어쩌고 나오죠. 그런 거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시험에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목적 그럼 세금을 부과하는 목적은 뭐 살림살이를 하고 걷어간다. 끝. 자, 오른쪽 3번 과세 근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걔는 그대로 가면 뭐래요? 과세 근거. 세금을 부과하는 근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세금을 부과하는데 얘네들이 왜 그럼 우리한테 막 걷어가면 안 되잖아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지네가 필요할 때마다 아무 때나 세금을 막 걷어가면 국민한테 경제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조세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얘는 어떻게 된다? 세금을 부과할 때는 근거가 있다는 거죠. 이 근거가 뭐요?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국민한테 물어보고 세금을 걷어가라 그런 의미라겠죠. 근데 국민한테 직접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에다가 대신 물어본다. 그게 누구요? 그죠? 국회의원이라 했죠. 국회. 우리 대신 물어봐서 한 이름이 이거라 했죠. 알려드렸죠? 국회의원. 그죠? 요 국회의원들이 우리를 대표해서 뽑았어요. 우리 대신 하라고. 근데 반복하는 일이 없죠, 얘들은. 그죠? 그러니까 엉뚱한 일만 하고 있으니까 소용없는 거죠. 어쨌든 이 국회에다 물어본다는 얘기는 국회는 입법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라는 얘기야? 세금 부과를 할 때는 법률로, 그죠? 법률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건을 정해서 그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만 세금을 걷어가라 해서 그 과세 근거는 법률에 의한다. 그래서 있어 보이게 조세 법률주의 그래요. 별얘기 아니죠. 조세는 법률에 의한다. 그러니까 세금은 모든 걸 보다 맘대로 걷으면 안 되고 법률로 세금 부과 요건을 정해서 그래서 세금을 걷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법 개정될 때 복잡한 이유가 국회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게 좋은 취지는 맞는데 그게 또 문제가 뭐예요? 얘들이 반복하는 일을 안 하잖아, 일을.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세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면 매년 세법이 언제 개정되냐면 12월 31일 날 합니다. 12월 30일. 왜? 해바뀌잖아요, 이제. 해바뀌니까 그때 모여가지고 막 두드려 통과시킵니다. 그 개정안이 항상 그때 가요, 그때. 그럼 지금은 뭐야? 맨날 싸우는 거죠. 싸우고 뭐 하고 하다가 이제 바쁘다 하다가 나중에 막판에 가서 하는 거죠. 근데 법률은 그래서 국회에서 하기 때문에 모든 조세는 뭐다? 법률에 의한다. 그래서 조세 법률주의 그래요. 이것도 뭐 시험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설명하는 거지, 처음이니까. 그죠? 그리고 무보상성이라고 돼 있죠? 4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걷어갔습니다. 제가 세금을 1년에 1억씩 냅니다. 그러면 국가 지자체가 나한테 1억 내내 고생했다고 금일봉 주고 그런 거 없다 그랬죠? 세금은 국민의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상은 절대 안 해준다. 대신 국민 전체를 위한 보상은 있습니다. 세금을 걷어가서 요즘에 보면 지자체에 보면 막 구 같은 데 보면 막 공원 같은 거 되게 많이 조성을 해 놓습니다. 그죠? 그게 뭐예요? 세금 걷어서 국민 전체를 위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죠. 뭐 그런 건 있지만 개인적인 보상은 없다. 그래서 무보상성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납부 방법이 나오죠. 자, 그럼 납부 방법 하기 전에 얘네들이 세금을 부과할 때 법률로 뭘 정해주냐면요. 이걸 정해줍니다. 과세 요건이라는 걸 정해줍니다. 이게 뭐다? 세금을 부과하는 조건이죠. 그죠? 이 조건을 정해주고 이 조건이 충족이 되면 세금을 내는 거고 이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세금을 내지 못하도록 규정을 해놨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과세 요건 그럽니다. 이때 요건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죠. 과세 대상 그럽니다. 자,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 자,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할 때는 아무거나 다 세금을 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내는 건데 얘가요. 아무거나 샀다가 다 세금을 내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법으로 이거를 샀을 때만 세금을 내라. 이거를 팔았을 때만 세금을 내라. 이렇게 대상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대상만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땅을 사면, 그죠? 토지를 사면 취득세 내고 담보 넣으면 등록세 내고 그다음에 갖고 있으면 재산세 내고 그리고 그게 많으면 종합부동산세 내고요. 팔면 양도세를 내요. 근데 자동차를 사면 벤츠를 샀다 그러면 취득세 등록세 냅니다. 자, 그럼 벤츠를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는 낸다 안 낸다? 재산세? 벤츠 갖고 있으면 재산세 안 냅니다. 근데 꼭 이 얘기하면 자동차세 낸다고 말하시는 분인데 저는 뭐라고 물어봤어요?
재산세 내냐고 물어봤는데 답은 그럼 뭐예요? 낸다? 안 낸다가 답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자동차세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질문한 내용은 재산세를 물어봤어. 근데 왜 답을 만들어 본인이. 재산세는 안 내죠. 벤츠예요? 종합부동산세 낸다 안 낸다? 종합부동산세 안 내죠. 그럼 팔면 양도세 안 냅니다. 자 그럼 보세요. 토지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다 내요. 근데 자동차는 벤츠 아니라 벤츠 할아버지라도 취등록세 내는데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는 안 냅니다. 그 이유가 뭐다? 이겁니다. 그죠? 취득세를 법으로 만들 때 취득세를 부과하는 대상에 자동차가 들어가 있고 토지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요, 재산세를 법으로 만들 때는 재산세 부과 대상을 정해줬는데 거기에는 부동산 들어가 있어요. 근데 자동차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재산세를 내고 싶어도 재산세 부과 대상에 포함이 안 돼. 즉 과세 요건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세금을 못 내는 거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세금을 내려면 뭐 해야 된다? 이 대상에 해당이 되었을 때만 세금을 낼 수 있다. 그걸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세목별로 전부 다 이 부과 대상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과세 대상 그러고 다른 말로 과세 객체 그러기도 합니다. 얘가 주체니까 주가 있으면 뭣도 있어? 객도 있죠. 그러니까 주객이니까 주체는 얘네들이고 얘네가 부과한 대상을 과세 객체 또 과세 물건 그러기도 합니다. 그죠?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세금 누가 낼 것이냐. 그죠? 납세 의무자라고 하죠.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이걸 정해줘야죠. 부동산 취득하면 누가 취득세를 낼 것이고 이걸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를 누가 낼 것이고 팔면 양도세는 누가 낼 것이냐 정해줘야 되는 거죠. 이거를 세목별로 하나씩 정해줍니다. 왜? 이걸 안 정해주면 세금을 안 내버리면 누군가한테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법적으로 명문화가 안 돼 있으면 세금을 거둘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규정을 하는 거죠. 법으로. 이런 경우 네가 내고 이런 경우 네가 내라. 이렇게 정해준 걸 뭐라고 한다? 납세 의무자 그럽니다. 자 그럼 세금을 계산해야 되죠. 그러면 세금 계산할 때 기준 금액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그걸 뭐라고 그래요? 과세 표준 그럽니다. 말 그대로 세금을 부과할 때 계산할 때 기준되는 금액이다. 그랬고 그 다음에 얼마의 크기만큼 세금을 과세할 것이냐 정해줘야 돼. 이걸 세율 그럽니다. 해서 요 네 가지를 뭐라고 한다 우리가 과세 요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취득세부터 앞으로 양도세까지 배웁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전부 다 법률로 이 네 가지를 정해서 법으로 제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실세, 양도세 전부 다 이 네 개 배워. 취득세, 과세 대상, 취득세 세율, 양도세 대상, 양도세 세율 다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개가 기본 틀이에요. 네 개가.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과세 요건이라 한다. 그래서 대상, 누가 낼 것이냐. 기준은 뭐고 얼마만큼 크기만큼 과세할 것이냐. 세율, 비율을 정해준다. 이 네 가지가 과세 요건이라고 한다. 이건 앞으로 뭐 주구장창 듣게 되는 것들이 있죠. 1년 내내. 그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여기서 이제 세금 계산되면 얘를 어떤 식으로 거둘 것이냐. 부가징수. 요렇게 흐름이 흘러갑니다. 틀이. 그러니까 기본은 이 네 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네 가지를 뭐라고 한다고요? 과세 요건이라고 한다. 세금 부과 요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해서 요 요건이 충족이 법률로 돼서 규정을 이걸 하는 거죠. 이거를 그러니까 법률로 만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충족되면 세금을 낸다. 자, 그럼 세금은 뭘로 내야 된다고요? 세금 뭘로 내냐니까 지루로 낸다고. 지루로. 지루로 내는 거 맞죠? 그죠? 그럼 세금 어디다 내냐니까 은행에다 낸대. 다 맞는 말이긴 한데요. 그거는 그런 얘기고 여기서 법률에서 말하는 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세금은 뭐로 내? 뭐니 해도 뭐가 최고다? 그죠? 머니가 최고다. 머니 현찰박치기입니다. 현찰박치기. 그죠? 그러니까 조세는 현찰박치기로 내야 되는 거야. 근데 현찰박치기는 우리끼리 하는 얘기고 좀 있어 보이게 하면 뭐라고 한다? 금전으로 한다. 금전납. 그죠? 현찰로 내. 금전으로 해야 됩니다. 잘 보세요. 근데 여기서 금전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안 돼 있고요. 금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모든 과목에 이 말이 들어가는 경우 있고 안 들어가는 거 있습니다. 자, 원칙이란 말이 들어갔을 때와 안 들어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원칙이란 말을 했다는 것은 왜 그냥 조세는 금전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러면 끝인데 왜 여기다 굳이 금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는 말을 썼을까요? 자, 원칙이란 말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야?
그쵸. 예외가 있다는 얘기죠. 예외. 자, 생각해보세요. 예외가 없으면 원칙이란 말 굳이 쓰지 않습니다. 그냥 뭐라고 하면 돼요. 금전으로 납부해야 한다. 끝. 이게 끝이에요. 근데 항상 예외가 있는 애들은 앞에 지문에 꼭 이거를 원칙으로 한다. 이 말을 반드시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실 때는 원칙이라면 꼭 예외가 있다는 걸 머릿속에 딱 넣고 있어야 되죠. 그럼 시험은 대부분이 원칙보다는 예외를 많이 물어보죠. 자, 그러면 금전으로 내는 게 원칙인데 예외는 뭐가 있다? 금전으로 안 내는 거죠. 그게 뭐예요? 물납이라는 게 있다. 자, 이거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이걸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물납 그랬죠? 이게 뭐예요? 자, 납이 뭐예요? 세금을 낸다는 얘기죠. 낸다는 얘기죠. 뭘로 낸다는 거? 물이 뭐예요? 물? 그 물 아니에요. 먹는 물 아니고. 그죠? 물건으로 낸다. 그 세금을 금전이 아닌 뭘로? 물건으로 대신 세금을, 이걸 뭐라 그래? 물납 그럽니다. 말 그대로 물납입니다. 물건으로 세금 내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현찰 말고 부동산 등으로 세금을 대신 낼 수도 있다. 이런 규정을 우리가 물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물납 그대로 가면 이해되죠? 자, 탄력 받았으니까 얘는 뭘 하겠어요? 분납보다? 그죠? 세금을 뭐 나눠서 낸다. 나눠서 낸다. 분납 그럽니다. 아, 세법이 쉽습니다. 세법은 그죠. 이런 과목이 없으니까 처음 수업 들으면서 막 자기가 막 대답도 하고 심지어 맞추기도 해. 이런 과목 얘밖에 없습니다. 민법 듣다가 세법 딱 들어봐요. 그러면 얼마나 세법이 쉬운지를 알 수 있죠. 민법은 아무리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죠? 눈을 부릅뜨고 모니터를 쳐다봐서 1시간 지나고 나니까 거울 보니까 생각나는 하는 거 눈만 뻘겋게 충혈되어 있습니다. 왜? 집중해가지고. 근데 머리는 남는 게 없죠. 내용이 어려워서. 근데 얘는 들으면 막 해석도 됩니다. 물납 하나 배웠는데 밑에 분납은 뭘까요? 물어보니까 대답도 하잖아. 분납은 뭐요? 나눠서 세금을 내는 겁니다. 나눠서 내는 겁니다. 그냥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는 세법은 어렵다고 하는 사람은 이해가 안 가요. 있어요. 근데 막 세법, 자기는 세법이 제일 어렵대.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실강 그 강의 학원에서 강의할 때 이런 분도 있었어요. 공법 들어보셨죠? 공법이 내용이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공법하고 세법하고 어느 게 어렵냐 그러면 대부분이 공법이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양이 많으니까. 근데요, 그 수강생 한 분은 얘는 공부를 되게 잘해요. 공법을 30개 이상 맞아. 진짜 잘하는 겁니다, 공법을. 근데 와서 뭐라고 하냐면 미치겠다는 거예요. 막 나한테 와서. 한 번은. 왜요? 그랬더니 세법 때문에 환장했대. 왜요? 그때 얘는 아무리 공부해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질문하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설명 한 10분 정도 했어요. 10분 정도. 자,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한 1분 정도 설명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가. 똑같은 얘기를 10분 동안 얘기했는데 잘 모르겠대. 난 그 말을 이해를 못하겠어. 근데 진짜 막 표정이 진지해요. 자기 진짜 이게 이해가 안 간대. 야, 그분은, 그럼 이건 어떤 케이스야? 이런 사람이 드물어요. 이분은 세법하고 사대가 안 맞는 거야. 사대가. 그러니까 서로 이게 안 맞아. 코드가 안 맞는 거야. 방법이 없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하다가. 그래서 결국은 제가 뭐라 했냐면 그냥 이거는 그냥 덕장에 맞으시고, 그렇죠? 저기 지적법하고 등법도 열심히 하시고 공법해서 거기서 점수를 따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건 극히 드문 케이스죠. 세법이 뭐가 어렵습니까? 이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렵다는 말하고, 그죠? 어렵다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렵다는 건 뭐가 어려운 거냐면, 자, 제가 지금 물납을 설명했어요. 자, 물납이 뭐라고요? 물건으로, 현금이 아닌 물건으로 대신 세금을 내는 걸 뭐라고 한다? 물납이라고 그래요. 자, 한번 설명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들었는데 잘 몰라. 그래서 또 한번 설명해요. 자, 물납이 뭐라고요? 물건으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자, 이 설명 2번 들으면 톡 까놓고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까? 다 알죠?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뭐야? 자, 물납은 물건으로 세금을 내는 걸 물납이라고 그래요. 이 소리를 5번을 들었는데 그래도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이런 게 어려운 거야. 이건 어려운 게 아니라 기억을 못하는 거야. 왜? 공부를 하도 열심히 해서. 어쩌다 한 번씩 하니까 잊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어쩌다 한 번씩 공부해놓고 세법 어렵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공법은 한 일주일에 막 3번, 4번씩 합니다. 세법은 한 2달에 한 번씩 볼까 말까요? 그리고 와서 세법 어렵대. 안 어렵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공부할 때는 여러분, 얘는 어렵다 하지 마시라겠죠? 그건 어려운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대한민국 어떤 사람이 처음 공부를 안 하고 와가지고 공인중개 공부를 하는데 수업을 딱 들으면서 처음부터 무슨 얘기 다 알아듣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전공이 법대를 나왔대요. 그죠? 법대 나왔어. 대학교 다닐 때. 그럼 법대는 민법 잘합니까? 택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있어요. 아, 내가 민법, 내가 법대 나와가지고 민법은 뭐 그냥 됐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그거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대학 다니고 졸업한 지가 언제인데 그때 민법 용어는 좀 익숙하겠지만 익숙하다 그걸 맞추는 아닙니다. 어린 택돔소리죠. 제가 그럼 회계학을 전공했는데요. 그러면 우리 이제 세법은 이제 세계학 좀 다르지만 주택관리 회계원리가 있습니다. 회계원리. 그죠? 그럼 제가 회계원리, 회계학과 나왔으니까 주택관리 회계원리 딱 보면 책 딱 보면 다 막 보고 다 알아들어? 알아는 들어요. 근데 시험 보면 점수는 안 나와요. 택돔소리예요. 왜? 다 해, 다시. 단지 읽어보면 아, 이거 그런 건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내가 점수 나오진 않습니다.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얘기해야 되는 거야. 시험하고는 달라요. 그죠? 그런 건 없는 거지. 그런 거 없는 거지. 그죠? 어쨌든 얘는 물납은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배우는 조세 중에 물납이 되는 건 얘밖에 없습니다. 재산세. 그러니까 우리가 5개를 배우는데 그 중에 물납이 되는 건 재산세만 물납이 됩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나 등록세는 물납 안 되고 양도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2015년도까지는 물납이 됐는데 2016년도에 개정되면서 물납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물납이 되는 건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뭐밖에 없다? 재산세밖에 없습니다. 재산세. 그리고 분납은 세금을 나눠내는 건데 이건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재산세는 물납도 되고 분납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뭐는 할 수 있다?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물납과 분납이 둘 다 동시에 되는 건 재산세는 물납도 되고 분납도 되지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물납은 안 되지만 뭐는 된다? 분납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자, 1번 이거고요. 자, 1번. 이 중에 골라보세요. 이 중에서. 자, 물납 및 분납이 가능한 조세는 뭘까요? 정답. 정답. 재산세죠? 자, 2번. 물납 또는 분납이 가능한 조세는 뭘까요? 얘는 이거죠? 양도세. 이게 됩니다. 그죠?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이걸 막 엄청 많이 들을 거예요. 왜? 및 또는 이죠. 이 단어 가운데 글자 하나 틀리죠. 이 단어 이거에 따라 의미가 완전 달라집니다. 그죠? 근데 우리 세법은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뭐 글자 하나 고쳐가지고 맞았는 이런 건 잘 없어요. 근데 이런 거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중개사법이에요. 중개사법은요, 막 단어 하나 가지고 막 이게 맞았다 틀렸다니까 처음에 공부하면 스트레스 제일 많이 받는 게 오히려 중개사법이에요. 그게 되게 쉽거든요. 우리가 전략 과목이 중개사법이거든요, 2차는. 근데 처음에 되게 힘들어요. 왜? 뭐 이거를 업으로 한다, 업으로 업자가 들어갔니, 안 들어갔니, 이거에 따라 내용이 완전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그게 적응이 안 돼 짜증나는 거죠. 그거 극복 못하면 중개사법은 30개 못 넣습니다. 근데 조금만 하면 다 맞을 수 있죠. 자, mit은 and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물납과 분납이 동시에 둘 다, 그죠? 둘 다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재산세죠. 왜? 다른 애들은 얘네들은 물납이 안 되잖아. 또는 뭐예요? 물납이나 분납 둘 중에 하나. 그죠? 물납이든 분납이든 둘 중에 하나라도 되는 게 뭐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얘는 물납 분납 다 되니까 들어가지만 얘는 뭐예요? 종부세하고 양도세는 어디에 해당돼? 물납에는 해당 안 되지만 어디에 해당돼? 분납은 가능한 조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면 좀 헷갈릴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공부할 때 보면요. 되게 단순한 얘기들이에요. 근데 평상시는 그냥 이런 거 구분 없이 막 쓰거든요. 근데 시험은요.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틀린 거는. 단어가 틀린 것은. 근데 그게 구분이 안 되면 나중에 헷갈려요. 그러니까 공부가 되게 난이도가 있으면 괜찮은데 보면 아는 얘기, 보면 많이 들어본 거예요. 근데 답을 못 골라요. 그게 더 미치는 거야. 읽었는데 다 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길 가다 사람 이만큼 있는데 어서 얼굴은 다 본 사람이야. 하나같이 다. 누군지 뭐 몰라. 얘 사람 본 사람이, 얘 사람 본 사람이야. 근데 누군지 뭐 모르는 거야. 그게 더 깝깝한 거예요. 아예 모르면 쌩까면 되는데 지나가다 만나면 다 본 사람인데 누군지를 몰라. 인사는 어떻게 할 거야.
아, 누구세요? 이렇게 인사해야 되는데 모르는 거죠. 그게 더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단어 하나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니에요. 하다 보면 계속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걸 틀려버리면, 구분 못해 틀리면 문제 하나를 틀리는 거야. 그럼 한 문제 틀리는 거야, 한 문제. 이게 얼마나 큽니까? 문제 한 문제 틀리는 게. 조심해야 됩니다. 나중에 발표하면 이 문제 하나 때문에 당락이 결정돼요. 당락이. 그죠? 떨어지고 붙고가 결정된단 말이에요. 1년 공부한 게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좀 정확하게 처음에는 무리하지 말고 기억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다시 3페이지로 가면 5번에 납부 방법이라고 돼 있죠? 자, 조세는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습니까? 금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금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뭐라고요? 금전 납부. 멍 때리고 졸면 안 됩니다. 여기서 모니터 저기 동영상 들으신다고 자세 풀어져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늘어져 있으면 공부 안 됩니다. 그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의자를 딱 해서 당기고 앉아서 해야지. 그 졸지 말고요. 눈 그리고 눈 너무 안 졸라고 참지 마세요. 정 졸리면 주무세요. 그 성의 보이려고 모니터 째려보다가 이렇게 쳐다보면 그 모니터 속으로 여러분 흰자가 보여요. 흰자가. 그럼 겁나 무서우니까 그러지 마시고 졸리면 자야 되는데 그죠? 한강은 듣고 자야죠. 한강은 그죠? 그러니까 조세는 금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원칙 그랬죠.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거야? 예외가 있다는 얘기죠. 다만 납세 의무자의 납세 편의를 고려하여 현행 지방세 중 그다음 뭐라 했어요? 재산세라고 돼 있죠. 재산세 물납되고 국세인 상속세는 예외로 물납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상속세는 우리가 안 배웁니다. 근데 국세 중에 상속세도 물납이 되죠.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돼 있었어요. 상속세, 증여세 다 물납 분납 됐었거든요. 근데 폐지가 뭐가 됐냐면 양도세하고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얘네들은 물납이 폐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이제 그럼 굳이 물납을 알고 있으면 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뭐하고 뭐만. 재산세 그리고 상속세도 물납은 된다. 이게 끝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번에 원칙은 금전 납부인데 예외로 물납이 된다. 그래서 개념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납은 T도 나옵니다. 근데 분납은 말씀드린 대로 나눠서 세금을 내는 거라겠죠. 그러니까 그 분납이 되는 건 종부세, 양도세도 가능하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지금 조세의 기본적인 용어 정의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정리하면 세금은 누구만 부과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 부과할 수 있다. 얘네들을 우리가 세금 부과 주체에서 과세 주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죠? 그리고 얘네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가 아닌 애들이 부과하는 건 조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은 공공요금으로서 조세에 해당이 안 되고 얘네가 세금을 걷는 이유는 뭐다? 재정 경비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시키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해서 살림살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얘가 공무원 월급도 주고 전기요금 다 내야 되는데 공무원 노가대 시켜가지고 돈 벌 수는 없으니까 조세를 통해서 충당을 시키는데 문제는 뭐다? 세금을 부과할 때는 네 맘대로 부과하면 안 된다. 그래서 법률로 그죠? 세금 부과 요건인 과세 요건을 정해주고 그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만 세금을 내도록 돼 있는데 그 과세 요건 4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다? 무엇을 사고 팔았을 때 세금을 낼 것이냐 대상을 정해준다. 그래서 과세 대상, 다른 말로 과세 객체 그러기도 하고 과세 물건 그러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누가 세금을 낼 것이냐 납세 의무자 정해주고 그 다음에 세금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뭐냐 과세 표준 그리고 크기 비율을 정해줍니다. 세율 이 4가지를 우리가 과세 요건이라고 한다. 해서 이 요건이 충족이 되었을 때만 세금을 내는데 이 세금은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보상은 절대 없다. 그래서 무보상성 그러고요. 그리고 세금은 뭘로 낸다?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금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원칙 그랬으니 뭐가 있다? 예외가 있다. 그게 뭐다? 물납이란 게 있다. 그래서 물납은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재산세 하나 있고 안 배우는 것 중에 상속세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분납이라는 것도 있다. 분납은 나눠내는 건데 분납이 가능한 조세는 재산세도 분납이 가능하지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도 분납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용어 정의는 뭐 그냥 내용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죠? 여기서 그냥 물납 정도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첫 시간이니까 그냥 정의가 이렇다 설명한 거니까 그 정도 선에서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2절의 조세 분류, 그죠? 여기부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